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제, 지난번 건물 화재가 이제 첫 강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인데, 이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뭐죠? 지금 제가 화재 하중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죠? 그리고 구획 화재 환기 요소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기초가 우리 그 연소 메커니즘 하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도. 그 수식 같은 게요, 그쪽에서 나온 게 계속 나온다고요. 보시면은. 번째, 연료 지배형 화재하고 환기 지배형 화재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제가 그 연소 메커니즘에서 어느 정도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구획된 건물 화재의 경우 화재실이 환기 상태에 따라서 연료 지배형 화재하고 환기 지배형 화재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화재 초기에는 연료 지배형 화재, 또 환기 지배형 화재인데, 환기 지배형 화재는 그 화재 가혹도, 화재 가혹한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그 건축물 구조 설계할 때 내화 설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서 얘기할게요. 연료 지배형 화재는 연소 속도가 빠르잖아요. 연료 지배형이니까. 그래서 그 재료 특성의 지배를 받고 단위 면적을 우리가 이것도 했잖아요. 그죠? m.2-는 L 기화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순수 연료석 이랬죠. 그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 뭐 질량 연소 유속 뭐 이런 것도 했으니까 굳이 지금 그 연소 메카니즘, 연소 이론 쪽을 갖다가 다시 또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진도가 좀 늦어져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했던 거는 그냥 슥슥슥 넘어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은 제1장의 연소 메커니즘, 연소 이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2장부터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또 우리가 또 뭐 이렇게 그 2장, 우리 같은 뭐 건물 화재, 뭐 3장 가스 화재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연관성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나 제1장은 공통이거든요, 다. 그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램퍼 메타제곱 세크죠, 이게. 그램퍼 메타제곱 세크다. 이렇게 단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위도 제가 어떻게 해서 유도된 건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L은 기화열이죠. 그죠? 그래서 열 방출률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뭐 여기에다가 Q라는 열 방출률은, 요거는 단위가 킬로와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죠? m.2- 곱하기 여기가 뭐죠? A라는 면적하고 델타 HC라는 연소열이잖아요. 이거 곱한다는 얘기예요. 열 방출률이. 그리고 그 화재 성장기의 화재 성장 속도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래서 뭐죠? 이거는 또 이게 그 알파의 t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이것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액티비티 시스템. 액티브 시스템은 뭐 기계적인 힘에 의존하는 걸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했죠? 대단히 유용한 값이다. 환기 지배형은 이렇게 그 화재 가혹도가 커서 환기 요소가 A 루트 H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연소 속도는 계급의 크기하고 일반적으로 뭐죠?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고 난 포스트 플래시오버라고 그러죠?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기 전은요, 프리 플래시오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플래시오버가 일어난 후의 화재는 일반적으로 환기 지배형인데, 이때는 연소 속도가 A 루트 H라는 그 환기 요소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면적하고 계구부 면적하고 높이죠? 계구부 높이. 몇 메다 높이에 계구부가 있는지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연소 속도 부위는 여기에다가 뭐죠? 만약 중상대가 실에 뭐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0.5로 곱한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뭐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열 방출률은 여기에다가 뭐예요? 이게 속도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델타 HC라는 또 이거 뭐죠? 연소열을 곱하면은 여기 열 방출률이라고 그랬어요. 열 방출률 Q라고 이랬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연소열이
우리가 고체 유기물의 경우는 그 산소 기준이 아니고 그 공기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3000kcal per 킬로그램 A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도 지난 강의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소열을 그걸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연소 지속 시간이네요. 연소 지속 시간은 화재 하중을 연소 속도로 나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연소 속도니 A 루트 H를 화재 하중 Q를 화재 하중 여기 W라고 그랬네. 근데 이게 화재 하중은요. 지금 제가 화재 하중 여기 저 첫 번째 강의에서 할 때 Q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단위는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단위는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단위 면적당 킬로그램이라는 얘기죠. 화재 하중이. 그래서 여기가 그게 결국 연소 중량이죠. 연소 중량. 연소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중량이니까 똑같은 W, 여기서 W라고 놨어요. 왜냐면 화재 하중을 아까 여기서는 화재 하중을 Q라고 해가지고 그 메타의 제곱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 이랬는데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메타 제곱을 곱하면은 이제 킬로그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곱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라지 Q가 되면 또 이거하고 또 혼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거예요. 이게 스몰 W 이렇게 스몰 W에다가 A를 곱해야 되겠네요. 바닥 면적 AF. 그래서 여기 단위 면적당 그 화재 하중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AF는 바닥 면적이니까 이제 요거 하면 킬로그램이 나오니까 여기 킬로그램 단위겠네요. 그죠? 여기. 그래서 요 시간이에요, 시간. 예. 그리고 여기 뭐예요? 단위 요거는 이제 뭐죠? 이렇게 0.5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A 루트 H. 그러면요, 이 단위도요, 여기 킬로그램 퍼 세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W는 뭐예요? 킬로그램 퍼 메타 제곱이고, AF는 메타 제곱이니까,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단위가 뭐예요? 세크가 나왔네, 그죠? 세컨드. 그러니까 이 시간이 되는 거지. 어떤 때는요, 이게 단위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환기 지배형 화재는 이제 아까 뭐죠? 내화 설계. 그죠? 구조 설계할 때 내화 성능의 기준이 되고, 보통 건축물 구조 설계는 플래시 오버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화재가 그때 안에 온도가 얼마냐.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 요 T가 또 온도를 또 T로 하면은요, 또 시간을 또 스몰 T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의학에 따라 다름인데, 참,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해서 조금 혼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요 T는 시간이죠. 그죠? 네, 온도가 아니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포스트 플래시 오버 파이어 시에 룸 안에 온도와 의존한다.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연료지병하고 환기지병 화재 끝난 거예요, 이제 설명이. 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연료지병, 이제 화재 가혹도하고 화재 저항의 관계네요. 그러니까 제일 아마 첫 부분에 나오네요, 이게. 자, 화재 가혹도는 화재 시 피해를 입히는 정도로 화재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온도의 지속 시간으로 표현된다. 그 다음에 화재 저항, 화재 가혹도하고 화재 저항. 화재 가혹도는 가혹화 정당이, 저항은 뭐예요? 화재 시 최고 온도를 최고 온도의 지속 시간을 견디는 내력이다. 그랬어요. 내력. 저항. 견디는 거죠. 그죠? 거부하는 거예요. 내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죠? 이런 화재 가혹도, 그거에 화재 저항, 이런 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개념이 또 나오는데, 화재 가혹도는 이것도 했어요. 그죠? 최고 온도 곱하기 지속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 방출 속도가 크고, 방열이 적으면, 열이 많이 방출되는데,
빠져나가는 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뭐죠? 화재 강도가 크다. 즉 뭐죠? 파이어 인텐시티 해가지고 화재 가혹도, 화재 저항, 화재 하중 뭐 이런 걸 좀 더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지속 시간은 화재 하중과 환기 요소라고 했죠? 요거 화재 하중과 환기 요소하고 이 지속 시간이 결정되고, 보통 이제 화재 크기는 시방 위주 설계가 있고 성능 위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방 위주는 뭐예요?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맞추는 거죠. 예. 대부분 이제 표준 화재고, 실제 화재는 성능 위주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화재 시뮬레이션, 피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죠? 그 성능 위주 설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재 크기에 의해서 화재 저항을 결정한다. 성능 위주 설계에서. 자, 그 다음에 최고 온도. 화재 강도는 열 방출 속도와 열 방산 속도하고 결정되는데, 우리가 요거 했죠, 그죠? 프리플래시 오버 있을 때는 이런 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열 방출 속도가 뭐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플래시 오버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연료 한기 지배형이었고, 요거 두 가지를 했어요. 예,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다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재료의 기화열하고도 관련이 있죠. 여기 들어가니까. 예. 뭐 비표면적, 공기공급, 연소열, 뭐 이런 것들하고도 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열 방출 속도가 결정이 된다.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열 방산 속도. 열이 방산되는 건 뭐예요? 열 방출이 아니고 열 방산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건 뭐예요? 그 화재실 구조부의 바닥의 단열성. 즉 우리가 내화 설계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 방출 속도하고 열이 이제 화재가 나서 이렇게 방출되는 속도하고 열이 뭐 방산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개념을. 이게 이 용어 이해를 하고 단어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약자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약어. 특히 영문 약어 이런 거는 그게 뭐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리 뭐 이렇게 진도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화재 강도는 열 방출 속도가 많을수록 열 방산 속도가 적을수록 커진다 이거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지속 시간은 요거 했죠, 그죠? 지속 시간 이걸 서로 나눈 거다 이게. 화재 하중을 속도로 나눈 값이므로 가연물이 양이 많으면은 지속 시간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시간 길어지겠죠? 양이 많으면은. 그래서 여기 계속 시간 인자 뭐 이렇게 나왔죠. 계속 시간 인자였고 이것도 우리가 했어요, 그죠? 계속 시간 인자에서 A 루트 H 환기 요소죠? 분의 AF. 예, 여기 화재실 바닥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요거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뭐죠? 개구 요소. 즉 요 개구 요소가 크면 이게 뭐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속 시간이. 예. 지속 시간이 개구 요소가 크면 지속 시간이 짧다. 또 화재 하중도 우리가 했죠, 그죠? 화재 하중을 여기서는 지금 스몰 W라고 그랬는데 저 화재 하중 쪽에서는 Q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써요? 우리가 그 목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500A분의 시그마 뭐지 GI HI 또는 뭐죠? Q 이렇게 했죠, 그죠? 이거 했어요. 화재 하중 똑같은 얘기. 요 스몰 W나 요거나 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화재 하중 공식했어요. 4500 분모에 들어가는 거 목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화재 하중에 그래서 이제 뭐 화재 하중에 따라서 화재의 지속 시간이 결정되고, 그죠? 하중이 많으면 지속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길어지고. 또 개구 요소에 따라서 이 개구 요소에 따라서 화재의 지속 시간과 결정된다. 화재 강도. 그래서 내화 시간을 줄이려면은 우리가 화재 하중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 항상 이렇게 그 책을 보실 때는 이해를 해야 돼요. 정독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처음부터 진도만 쫙 빼는 건 좋은 현상은 아니다. 화재 저항. 화재 저항은 포스트 플래시 오버까지 화재를 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먼저 구조적 안정성, 차염성, 차열성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쭉 보시면 요구 내화 시간이 있어요. 요구 내화 시간.
요거 내화 시간을 여기서는 뭐예요? T 코드라고 그랬네. T 코드. 예. T 코드. 요구하는 거니까. 요구 내화 시간하고 내화 성능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화 성능은 T의 L 겠죠? TS. 해가지고, 지금 제가 요걸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여백이 없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능 위주로 설계를 했는데, 요구하는 내화 시간보다도 크다. 이러면 설계가 잘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죠? 화재가 가혹하면 뭐죠? 예. 주수율. 소화용수의 주수율. 그러니까 소화용수를 쓰다 물을 갖다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주수 시간. 그리고 시간도 길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화재 강도는 주수율을 좌우한다. 이게 화재 강도. 화재 강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 방출 속도가 크다는 얘기니까. 그죠? 또 열 방출 속도가 크니까 온도가 높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수율을 좌우하게 되고. 화재 하중은 가연 물량이 많으니까 뭐예요? 주수 시간을 좌우한다 이거죠. 화재 강도, 화재 하중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성능 위주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성능 위주의 우리가 내화 설계다. 성능 위주의 내화 설계다. 그래놓고 또한 그래서 이런 물을 쓰는 시스템을 우리가 수계 시스템을 말이죠. 수계 시스템 하면 물을 쓰는 이런 것도 우리가 뭐죠? 주수계 그러니까 화재 크기를 산정해서 주수계획 물을 어떻게 뿌릴 건지 그런 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게 다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여기까지 강의를 지금 끝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쭉 넘어가서, 플래시오버와 구획실 온도 했어요. 플래시오버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예. 연소물로부터 우리가 가연성 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초기 단계는. 그게 어디로 가요? 그게 천정으로 가겠죠, 그죠, 보통. 그것이 일시에 인화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우리가 방 전체가 불꽃이 도는 현상을 우리는 플래시오버라고 그러죠. 플래시오버. 확 그냥 불이 그냥 일어났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플래시오버. 그래서 우리가 그 플래시오버가 일어날 때 피난 허용 시간 기준 이게 이제 플래시오버가 피난 허용 시간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방화 대책 면에서는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는 시간을 뭐예요? 가급적으로 늦춰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뭐 대피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플래시오버에 주는 요인이 우리가 실링 제트플로우라고 했고 이것도 했죠, 그죠? 실링은 천정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쭉 올라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쭉 퍼지는 연기층이라고 그랬죠. 연기층. 실링 제트플로우라고 그랬는데 그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열 방충률 Q 도트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알퍼트의 코러레이션 연관성, 상관관계라는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화원이 실 중앙에 오는 요것은 그냥 1km 하지만은 또 뭐죠? 우리가 벽 근처는 2km 한다고 그랬죠? 2km, 벽 근처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여기는 뭐죠? 4km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알퍼트의 코럴레이션 할 때 다 했어요, 이것도. 그래갖고 여기에 플래시오버의 열 방충률이 플래시오버 때 열 방충률을 갖다가 여기에 플래시오버 해가지고 요거 F5라고 썼네요, 여기.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좀 붙였어요. 그래서 610 이렇게 했죠. 뭐 610에 요 공식이 있네요. 이거는 HK 뭐 AT T A 루트 H죠. A 루트 H에 요거에 2분의 1승 이렇게 단위는 킬로와트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랬어요. 플래시오버의 방출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 HH는 요거는 뭐죠? 우리가 전도 대류 복수할 때 대류 열 전달 개수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레시오버에 필요한 조건에서 연료는 열유속이죠. 그죠? 20kW per 제곱미터 이상 실내 온도를 500도씨로 가정해서 우리가 열유속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볼츠만 법칙 있잖아요. 그죠? 예. 볼츠만 법칙에 이렇게 해서 시그마 T의 포승을 T의 사승을 이거 했는데 스테판 볼츠만의 개수 요 시그마를 갖다가 거기서는 뭐죠?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메타 제곱 K 4승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스테판 볼트만 상수로 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요거를 뭐예요? 킬로와트로 고치면은 여기 뭐죠?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되겠죠. 그죠? 이럴 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8승이. 그래서 11승이 들어왔거든요. 저기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킬로와트냐 와트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단위가 변환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다. 나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이 스테판 볼츠만을 상수를 했는데 여기는 왜 10의 11승 마이너스 11승이 나오지? 그거는 여기를 와트를 킬로와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스층의 상승 온도도 여기 공식이 나와 있네요. 6.85 가로 HKAT A 루트 H분의 QC의 제곱의 3분의 1승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프레시오버 예측에 보면은 메카프리라는 사람, 그 다음에 퀸티레, 이거 연소공학 이런 거 하는데 아주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또 하클로드 이 계산식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 뭐죠? 메카프리식이죠? 요거 메카프리식이에요. 요거 정도만 하면 한 세 사람이 쓰는데 요거만 메카프리 식이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요 의도적으로 암기하려고 말고 그냥 식을 한번 읽어보고 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 눈에 들어와요. 자꾸 하다 보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질문을 저기 뭐죠? 질문했는데 무슨 법칙 나와가지고 막 이제 조금 이제 눈에 익지 않은 수식이 나오니까 이거를 암기해야 되는지 왜 이 수식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질문을 또 어떤 분이 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소방 쪽이 아니에요. 전기 쪽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수지는 그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실험식을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복잡한 나름대로 어떤 그 과학자가 수학을 써서 그렇게 계산낸 수식인데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그게 쉽겠냐 이거죠. 무슨 법칙 예를 들어서 쿨롱의 법칙이다 그러면 전하량 Q1, Q2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계수 나오는데 그 계수가 그게 어떻게 계산돼서 나오겠어요? 암기 안 해서 그냥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것도 메카프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유를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다는 무슨 법칙, 무슨 식은 물론 유도에서 나오는 수식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실험식이라든지 나름대로 복잡한 계산을 해서 나온 그런 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요,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했어요. 이 공부하는 게 이게, 이 논문같이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A4 한두 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까지 하면. 적당한 깊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적당한 깊이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이걸 이해하고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고, 또 필요하면요, 소방도 물론 뭐 소방은 기계전기, 뭐 건축, 뭐 화공 다 같이 결합이 되어 있지만은, 또 자기가 또 전문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소방 중에서도. 특별하게. 나는 뭐 성능 위주의 뭐 소방 설계 전문을 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소방 감리 쪽을 전문을 하겠다 해서 그 분야마다 다른데 그 분야에 들어가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그만큼 깊이 있게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서. 기술사는요, 논문 쓰는 것만큼 어떤 박사가 논문 쓰는 그런 정도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박사학위 갖고 있다고 기술사 합격이 잘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실무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깊이만큼만 좀 들어가는데 또 이게 또 시험이다 보니까 어느 한 특정 분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나오잖아요. 재수점은 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시험 칠 때 그때가 기회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시오버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해가지고 여기 뭐 델타 T라고 이것도 뭐 이렇게 앞에서 나온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 델타 T라는 온도는 QC라는 열 방출 속도하고 비례 관계가 있고 화원이 크면 클수록 프레시오버가 빠르게 일어나겠죠. 그죠? 화원이 크면은 그 화원의 위치에 따라서도 열 방출 속도가 영향을 받는데 그거는 요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해서 그림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화원이 크면 클수록 온도 상승 속도는 빨라지고 이는 프레시오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재료도 여기 메카프리식 있잖아요. 메카프리식 이게 또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거는 요 대류 연결달 개수하고 비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요거는 또 HK는요 열관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로 HC라고 로 뭐죠? 열관성은 K로 C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열전도 개수 하고 대류 연결달 개수는 열전도 개수 요건 대류 열전달 개수 요거는 열전도 개수에서 했어요. 요거 K로시는 뭐지? 열관성, 요 로시만 하면은 요 열용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열관성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열전도 개수가 크면은 열관성이 크고 또 대류 열절단 개수도 커가지고 뭐예요? Q도 커진다. 또 두께도 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내장재 두께가 두꺼우면은 프레시오버가 지연된다 이랬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예요? 또 L의 두께인데 L이 2mm보다도 작을 때는 뭐죠? 얇은 재료의 발화 시간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꺼운 재료의 발화 시간 해가지고 요건 뭐죠? L이 2mm보다도 클 때 요것도 제가 다 그 연소 메커니즘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꺼운 재료의 발화 시간이 얇은 재료의 발화 시간보다도 느리기 때문에 내장재 두께가 두꺼울수록 임계 연류소 이 임계는 뭐죠? 발화 온도에 막 도달하는 유속을 우리가 임계 연료속이라 하잖아요. 발화 온도하고 발화 온도에 도달하는 그 점을 우리 임계 연료속이 높을수록 발화 시간은 길어지고 플래시오버는 지연된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개구율 할 때 요것도 메카프리식이 또 나오네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환기 요소와 밀접한 A-H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개구율이란 뭐죠? 실의 표면적 대비 개구부의 면적을 우리가 개구율이라고 그러죠. 개구율. 실의 표면적 대비 개구부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환기 요소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크다는 얘기는 개구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구일크면은 뭐죠? 이게 커지고 이게 커지면은 이것도 커진다 이거. 열방 중률이 커서 프레셔버 발생 시간이 늦어진다 이랬어요. 이런 것도였어요. 반면 뭐 제 개구일 작으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요. 포스트 플레셔버라고 그러죠. 포스트 플레셔버. 이제 플레셔버가 일어난 그 다음 얘기죠. 요때를 한번 좀 봤는데 여기는 뭐죠? 또 바브라우스카스라는 분이 또 실험식을 또 뭐 이렇게 또 계산식을 또 제시를 했네요. 어쨌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물론 온도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계산식 이제 열 방출 속자 화학 연소 속도 해가지고 여기 세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학 양론적 연소 속도, 즉 질량 연소 속도, 요거는 뭐죠? MST라고 했어요. M 도트, 네. M 도트 뭐죠? ST. 질량 연소 속도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 킬로그램 퍼 세컨드인데 이거는 0.5 A 루트 A 루트 H, 그죠? 이거 아까 했죠, 그죠? 요거. 예, 요거라고 했어요, 요거. A 루트 H라고 그랬고, 화학 양론 계수는 뭐죠? 화학 양론적인 연소 속도분의 실제 연소 속도,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화학 양론 속도에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화학 양론 계수라고 그래서 요거를 파이라고 그랬네요. 자, 그래서 파이가 1보다도 크다는 얘기는 여기 이론적인 것보다도 여기 1보다도 크다는 열 얘기고. 그 다음에 파이가 1보다도 작다는 얘기는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작으니까, 실제 이게 작으니까 그 뭐죠? 연료 결핍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화학 양론적 에너지 방출 속도는요, 요거에다가 델타 HC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공기 기준에서 3메가주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메가주울이니까 여기 그러니까 킬로주울은 뭐죠? 3000 킬로주울 퍼 킬로주울 퍼 킬로그램 공기 기준 해가지고 A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곱하면은 0.5에 3000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 나오죠? 그래서 여기 화학 양론 에너지 방출 속도는 뭐죠? 1500 A 루트 H 1500 A 루트 H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1500 나왔지? 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3000에다가 0.5 곱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나왔으니까 여기 뭐 파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1500 A 루트 H분의 Q다 이거죠. 예. 왜냐면 파이는 요거분에 M 도트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쭉 Q1, Q2인데 요거만 이해하시면 나머지 건 읽어보시면 돼서 이렇게 해서 제가 뭐죠?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화재하중, 구획화재 환기여서, 연료지배용 화재, 환기지배용 화재, 화재각도, 화재저항, 플래시오버와 포스트 플래시오버 일어날 때 구획실 온도, 요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물론 또 지난 시간도 했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환기지배용 화재하고 연료지배용 화재 할 때, 요 관계 두 개,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성능 화재, 성능 위주의 내화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뭐죠? 이 내화 성능이 요구되는 내화 시간보다도 크게 설계하는 거다. 그래야지만 안전한 설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메카프릿이 여기 지금 자주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 수식을 좀 요거는 좀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건축 화재에서 건물 화재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 화재는요, 의외로 조금씩 좀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강의도 건물 화재에서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